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이 나오냐 하면 그래서 이제 오래 걸렸죠. 이게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제 요거를 부르는 명칭은 되게 많아요. 그 나노시트라는 표현도 쓰고요. 나노시트. 네. 그리고 이제 인텔은 리본 팻이라고 부르는데. 리본? 네, 리본. 아니 그 요런 리본 말고 네. 그냥 요렇게 풀려 있는 것도 리본이라고 불러요. 그 리본 묶기 전 모습도 리본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란 표현이 더 좋은데. 네네네. 이제 앞에서 봤던 부르기 나름. 예. 근데 삼성이 GAA라고 부르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랜지스터의 중요한 게 뭐였나요? 면적이 넓어야 되고요. 그렇죠. 전류를 많이 통과시켜줘야 그리고 되니까. 게이트가 통제력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맺고 끊는 걸 네. 잘해야죠. 요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요 표면으로 전류가 다 흐를 수 있죠. 3개로. 네네네. 그러니까 면적이 요 네모 곱하기 3개짜리 면적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면적이 넓어져요. 근데 저거 아까 예. 핀팩 구조는 세로로 높았고 예. 요 GAA는 그냥 가로로 넓게 한 거 아니? 눕혀놓은 거 아니 그냥? 눕혀놨는데 네. 위로 만드는 게 쉬워지죠.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핀을 만드는 건 힘들어요. 얘는 좀 스케일을 할 수 있죠. 이제 아마 이거는 이해가 간다 이제. 회사의 자신감과 전략의 차이겠지만 제가 이거를 줄이려고 하면 요 리본 사이즈 줄이고 이러고 막 쌓아도 되긴 하겠죠. 4개. 야, 나 이거 책 많이 보고 자료 많이 봤는데 왜 이제야 이해가 가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러니까 제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네. 그러니까 핀팩 구조는 이런 방식으로 그렇죠. 넣는데 이거를 높이 이런 식으로 계속 높은 방식으로 쌓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 GA 방식은 이런 식으로 넣어서 여러 개를 쌓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네, 그렇죠. 이 책이 이럴 때 쓰이네? 그럼요. 이거 라면 받침으로도 쓰라고 했어요. 제가. 드디어 용도 생긴 거. 요런 거예요. 그래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장점이 전부 좋아져요. 네. 더 강화되죠. 일단 게이트를 많이 감쌀수록 좋다 그랬죠. 예. 요 밑부분은 별 수 없이 게이트에 안 닿아 있죠. 네네. 요 맨 밑에 여기. 네. 근데 맨 밑에까지 다 게이트가 감싸고 있죠. 요런데. 제가 그래서 이 명칭을 좋아해요. 게이트 올어라운드. 네. 여기 주변으로 게이트 주변으로 쭉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그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전류를 컨트롤하는 게 면적이 닿는 게 많아지니까 정말 정밀하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이제 보통 여기에 가해주는 전압이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에 덜 가해줘도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핀팻이랑 제일 큰 차이가 요 맨 밑에 떠 있죠. 여기 제가 노랗게 칠해 놓은 거, 요 부분. 예. 핀팻은 요 부분 다 있죠. 제가 지금 트랜지스터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요 밑바닥에 요렇게 웨이퍼가 있는 거잖아요. 네, 웨이퍼가 있는 거죠. 요 밑에 웨이퍼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 떠 있죠, 여기가. 뭔가 머터리얼이 차 있긴 한데 채널이 바로 닿지 않으니까 요 방향 누설도 좀 줄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300mm 웨이퍼 한 장에 바닥에 닿아 있는 게 아니라 떠 있으니까. 요 채널이 정확하게 뭐 머터리얼은 채워놨는데 훨씬 전기 안 통한 건 채워놓죠. 근데 핵심은 전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네네. 요게 뜨면은 그쪽 방향 누설은 줄어요. 그 핀팻도 비슷한 장점이 있어요. 네. 제가 여기 평면 트랜지스터라고 하면은 요 부분 있죠. 요 아래가 전부 닿는 거잖아요, 웨이퍼에. 그렇죠. 전류 통로가. 예, 저 널쩍한 게. 네. 근데 핀팻을 오면 줄죠. 여기 요만큼 있다고 하면. 더 많이 줄어들죠, 일로 오면. 이게 더 줄었잖아요. 이건 아예 떠 있으니까 이만큼. 뭐 그래서 장점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구조 하려고 하고 다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당연히 단점이 뭐겠어요? 어려운 거죠, 만들기가. 그쵸. 저거 뭐 쉽게 만들 수 있으면은 뭐 아무나 다 할 텐데. 그렇죠. 그럼 이제 GAA 구조의 장점에 대해서는 얼추 우리가 그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면적이 더 많아지니 누설도 적어지고 어떻게 보면 또 성능도 좋아지고 면적이 넓으니까 일단 작동 속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그러면 GA라는 저 구조는 만능입니까? 그래도 뭐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모두 단점이 똑같아요. 만들기가 힘들죠. 새로운 거 하는 게 힘든 것이 항상 단점이에요. 그렇죠. 예전 핀팻, 아까 말씀드린 핀팻 이거 논문이 언제 나왔을까요? 핀팻 구조? 저건 되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이거 97년에 나왔죠, 논문이. 근데 인텔 트라이게이트 언제 나왔냐면 2012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저걸 활용한 CPU가? 그렇죠. 예.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왜냐하면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일단 제가 2차원이라 그러면은 그냥 컨택을 만들기 쉬운데 뭐 그 이제 뾰족하게 세웠으니까 겉에 물질 바르는 것도 새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그 에피택시 같은 거 할 수 있어야죠. 고순도 증착 뭐 이렇게 부르죠. 순도 높게 증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증착을 높은 품질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3차원 구조니까. 그렇죠, 그렇죠. 크기도 작아지기도 했고. 이제 그런 기술들이 발명되고 상용화될 때까지 이제 못 쓰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그래서 상용화할까 말까는 그 제조회사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지만 그 그림을 입체화하기 위해서 기술 난이도 올라와야 되고 거기에 맞는 소재 하나하나도 같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 짬밥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걸 말씀드려 보면 짬밥이 문제야. 이제 제가 이후로 게이트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걸 보세요. 우리가 도로가 너무 막혀. 지하도로랑 고가도로를 만들자. 우와 천재야 이런 느낌인가요? 그 뭐 별로 천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만들었을 때 예전보다 높은 밀도로 더 싸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저게 이제 삼성은 된 거잖아요. 이걸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삼성이 봤을 때 이거를 먼저 익히는 것이 좋다. 이런 결정이랑 본인들이 가진 기술 기반에서 핀펫을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이걸로는 TSMC를 못 이기겠다. 뭐 이런 결정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GAA로 우리는 먼저 간다. 근데 여기에서 요 반도체 좀 아는 형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야, 3나노 GAA 먼저 가 있으면 뭐하냐. 고객사가 와야지. 그렇죠. 고객사도 모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출하식을 이제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3나노 GAA 반도체 세계 최초 출하. 근데 그걸 사간 게 무슨 중국의 코인 채굴 업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이제 모험을 한 거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 차원에서도 이게 마케팅이 된다. 우리가 세계 최초 삼성이 만든 3나노 GAA 방식의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코인을 채굴한다. 그러니까 또 마케팅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인텔도 그런데요. 인텔 4나노 있잖아요. 이제 인텔이 4나노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한다고만 하고 있는. 지금 2023년 양산 예정이죠. 근데 이 물건이 실제로는 이 4나노를 가지고 돌아가는 칩이 이미 존재하긴 해요. 그 샘플 칩 말고 그 인공지능용 칩 로이히2라고 요거를 이미 인텔이 4나노로 그 양산이라기엔 볼륨이 적을 건데 그런 거랑 이미 만들긴 했어요. 이게 뭐냐. 이제 사실 이거 시장에서 양산해서 쓸 수 있는 칩은 아니에요. 그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성공할지 아닐지 모르는 거에 쓰이는 칩인데 칩이 작아요. 예를 일반적으로 인텔 CPU들은 그 크기가 한 200이다 그러면 이 로이히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되죠, 크기가. 그러니까 일단 작은 칩으로 좀 연습을 해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 상업용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칩이 좀 느리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상관없을 거예요, 이런 칩은. 그래서 삼성은 그것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으로 뭔가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삼성 엑시노스 같은 거, 예를 들어 아까 로이히 같은 건 40 정도 되는데 뭐 AP는 뭐 한 60, 80 될 거예요, 크기가. 요걸 만들진 않더라도. 저 밀리미터 단위인가요? 제곱밀리. 제곱밀리. 면적으로. 저도 면적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 더 작은 칩을 양산했을 거예요, 요번에. 왜냐하면 면적이 작아야 좀 수율이 좋게 나오고 그리고 시장에 나가야 그 단점이랑 문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작은 칩들이고 좀 용도가 다양하지 않으면은 버그가 덜 나겠죠, 칩에. 그래서 아마 그런 칩을 택한 것 같아요, 고객사로. 아마 삼성에서는 이걸로 지금 엑시노스를 양산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 될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설계가 없을 수도 있고 GAA용으로. 건축 기술은 다 갖춰놨는데 또 건축주가 나타나질 않는. 그렇죠. 아마 지금 다가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삼성 자체도 2023년 이럴 때 공개한다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원래 기술은. 그러니까 뭐 고객을 적극적으로 받는 상황이 아닌 거죠. 고객을 위한 세일즈. 그러니까 정말 쓴다면 좀 쓰게 해주는데 이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지는 않고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칩을 만들 수 없다든지 이걸로. 그러니까 기능이 많이 들어간 칩들, AP나 CPU 만들기엔 아직 좀 성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텔도 2021년에 칩은 만들 수 있는데 4나노로 그걸로 양산 칩을 만들지 않고 23년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시장성이 있을 때까지. 네. 다만 인텔이 4나노에서 그 로이히 한 것보다는 좀 더 진보되어 있겠죠. 네. 하여튼 외부에 팔 수 있으니까. 나노 공정 계획으로 각 네. 사들 나와 있는 거 보면 TSMC도 언젠가는 GAA 방식, 네. 게이트 오로라오 방식을 한다고는 돼 있잖아요. 네, 본인들이 2나노 때 한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3나노를 GAA로 하는 게 아니라 2나노로 갈 때 우리는 GAA로 한다. 그렇죠. 예. 아마 3나노로 물건이 있긴 할 거예요. TSMC에. 3나노짜리가. 예, 근데 이제 3나노 핀펫이랑 비교했더니 뭐 이것저것 해봤더니 뭐 원가가 좀 안 좋거나 뭐 이런 문제 있었겠죠 아마. 나중에? 3나노까지 핀펫하고 3나노 TSMC 요. 핀펫까지 하고 그다음 2나노에서 이제 GAA로 예, 넘어간다. 나노시트 하겠다 그쪽에선. 거기선 나노시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TSMC가 나노시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TSMC의 나노시트, 삼성의 GAA가 같은 거네요? 예, 뭐 컨셉은 같고 제조 과정은 많이 다를 거예요 아마. 그 TSMC는 3나노도 핀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뿐이라니까요. 삼성은 이제 지금 5나노 이런 걸 봤을 때 3나노에서 핀을 계속 가기에는 아마 쉽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미 예전에 회사가 이때쯤엔 무조건 GAA 가겠다고 결정을 해놔서 뒤에 개발이 없었거나 네. 뭐 그런 이유들의 합의겠죠. 그거는 내부 사정이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예전에 뭐 10나노에서 5나노 온다. 네. 그러면 10 곱하기 10 100에서 네, 5, 25 그래서 4분의 1로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5나노에서 3나노 갈 때랑 예. 3나노에서 2나노 갈 때랑 네. 그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효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면적 감소. 예, 면적 실제로 감소가. 그 TSMC나 이런 데 보면요. 그 발표한 수치랑 실제 밀도 상승을 제대로 따라가는 건 TSMC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TSMC는 10나노에서 7나노 가면은 예. 면적 꽤 한 절반 되고 절반은 안 될 건데 네. 그리고 7에서 5 가면 또 이렇게 확 줄어들거든요. 네. 거의 반씩 줄어요. 네. 삼성은 10에서 7 갈 때 그만큼 줄었는데 7에서 5 가는 거는 삼성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어요, 보면. 왜냐하면 이제 요 5나노라는 숫자 있잖아요. 네. 제가 그 트랜지스터를 아무리 돌려봐도 5나노라는 길이가 하나도 없어요, 내부에. 그러니까 이 숫자는 그냥 마케팅 넘버인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좀 듣기는 들었는데 전자현미경 그런 걸로 이제 찍어서 보면은 가장 얇은 부분이 네. 몇 나노냐 측정이 가능한데 네. 그렇게 찍어봤을 때 5나노 반도체인데 5나노인 폭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요, 그 트랜지스터의 길이를 재는 방식이 요 나노 있죠. 네. 게이트 길이였어요. 아니요, 게이트.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평면 트랜지스터 보면 이렇게 게이트가 있고 네. 이렇게 도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거든요. 네. 요 길이를 쟀어요, 요렇게. 게이트의 길이. 예, 요거를 뭐 무슨 나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저게 거죠. 이제 선폭이라고 불렀던. 네. 예, 그거를 이제 그 로직에서는 요 부분을 그 미세화 정도로 비교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지표의 문제가 뭐겠어요? 이 모든 비율이 같이 줄어들까요? 왜 이런 수치를 썼겠어요, 그때? 요게 줄어들면 모든 부분이 같이 줄어든다는 잘못된 가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드는 입장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막 밀도를 높였는데 네. 요 길이는 그대로예요. 그럼 계속 28나노 뭐 28나노 한 90나노라고 부를 거예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요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뿐인 거예요. 게이트의 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네요. 정확히는 네. 게이트의 길이.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 넘어야 되는 거리. 네. 폭은 차로의 넓이. 네. 그러면 지금 뭐 삼성 기준으로 5나노는 네. 어떤 거 기준으로 그럼 불렀다는 거죠? 이제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 TSMC가 네. 그 16나노에서 핀펫을 갔거든요. 네. 그럼 그 전에 20나노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20나노에서 그 아까 말한 평면 쓰고요. 네. 그래서 핀으로 갔잖아요. 네. 이 핀으로 가면 실제로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네. 트랜지스터 폭을 줄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TSMC가 그 과정에 게이트 길이는 안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거 아까 요 그림에서 네. 예를 들면 TSMC가 요게 그 나노 기준이잖아요. 네. 요거를 안 줄이고 요 길이를 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허. 밀도는 높아졌죠. 네. 그 밀도가 높아졌으니까 새로운 공정으로 불러야겠죠. 네. 근데 기준을 이걸로 잡으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제 회사들이 기술 개발하는 방향에 따라서 네. 뭐가 그 유효한 밀도를 높이는지는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금속을 좀 줄여서 얼마 늘리고 뭔가를 그 위로 쌓아서 밀도를 좀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밀도가 높아져 가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어떤 방식의 5나노 반도체가 어떤 방식의 3나노 반도체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동일하게 5나노라고 브랜딩을 했지만 삼성 5나노랑 TSMC 5나노는 차이가 많죠. 그 TSMC가 밀도가 30% 이상 더 나올 거예요, 해보면. 그러니까 요런 그 나노 어쩌고로 표기해 놓은 거는 네. 동일 회사 안에서나 비교해 봄직하지 이게 회사 간의 비교에는 의미가 없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도 약간 사실 팔은 좀 안으로 굽잖아요. 네. 그래서 야 삼성이 선단 공정에서 앞서고 있는데 왜 저 파운드리 TSMC 못 잡아?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동일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한 500번은 들으셨을 질문이기는 한데 방금 제가 했던 질문은 한 번 더 드려도 됩니까? 그러면은 TSMC 파운드리를 왜 못 잡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왜 못 잡는지? 글쎄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게 큰 회사잖아요. 예.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그 회사의 전통과 지금까지 쌓여온 기술의 문제겠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삼성도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그 TSMC 같은 곳이 선단 공정을 어떻게 개발하냐면 이제 애플 같은 회사가 항상 고객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애플을 통해서 공정을 좀 완성시키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3나노에 들어오면 그 뒤로 다른 고객들이 닦여온 길을 쭉 따라오죠. 공정도 안정화되고 그리고 파운드리 안에는 그 설계 회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애플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들이. 그러면 그 TSMC 3나노에 맞는 설계를 서로 사서 막 쓰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볼륨이 큰, 그러니까 삼성의 선단 공정을 계속 써줄 회사를 만들어야죠. 이제 원래 삼성은 LSI랑 퀄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인텔 파운드리 같은 경우 아직 뭐 실적은 없는데 인텔 자신이 그런 대고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CPU 만들어서 안정화되면 파운드리하고 안정화되면 파운드리하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나쁘게 말하면 마루타고 좋게 말하면 이제 선단 공정의 파트너인데. 그러니까 TSMC로 가는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야 애플이라는 큰 형님이 저기 믿고 쓴다. 그리고 애플 거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TSMC가 우리 것도 거기에 준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정확하게 설계들이요. TSMC 3나노 설계해 놓으면 삼성 3나노에서는 쓰려면 한참 재작업을 해야 돼요. 네. 트랜지스터 다르잖아요. 네. 밀도도 다르고 뭐 전류 특성도 다르니까. 그리고 많은 회사들은 설계는 하지만 자기 칩은 없어요. 네. ARM은 자기 칩 없잖아요. ARM? 네. ARM은 자기 칩 없고 퀄컴이나 뭐 이런 데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그 자기 칩 없이 특정 파운드리에서 쓸 수 있는 설계만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완제품 칩을 파는 팹리스 입장에서는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파운드리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에 가면은 내가 어떤 그 칩 일부를 써야 되는데 회사 3개 들어와 있고 그래서 3개 중 하나 택해야 돼요. TSMC 가면 선택지 10개가 넘을 수 있죠. 그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 이런 거 했을 때 바로 이게 TSMC에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것과 저 이거 삼성 가면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몇 장 하는 거랑 경쟁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